네, 지난 한 해 노인 교통사고 부산에서만 2,000건이 넘었습니다. 이 사고로 약 2,200명이 부상을 입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 비율,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부산의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요. 실제 어떻습니까, 실태가? 먼저 그 노인의 정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우리 현행법에 만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노인이라 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2021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은 사망 사고가 한 2,916명 정도 돼요. 네. 거기서 한 40% 정도가 걷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보행 중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1,018명 중에 돌아가신 분 중에 60%는 만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10명의 그 보행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한다면 6명은 65세 이상 된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노인의 보행자 사고를 줄여야 되는 게 네. 핵심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은 한 4.9% 정도 되거든요. 예. 부산은 한 6.9%, 경남보다는 더 높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이 5.1%고 부산이 2%포인트 이상 높네요. 전국 그렇죠. 평균에 비해서요. 네네. 심각하네요. 왜 그런지 하나씩 좀 살펴보죠.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이 조사를 해봤는데 교통사고 다발적, 특히 이제 노인 보행자들, 네네. 이것도 이제 부산이 높게 여러 곳 나타났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한 30곳 정도가 이제 순위를 쭉 매겨봤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6곳이 부산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충격적인 게요. 상위 10개 중에서 3곳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위험한 곳 10곳 중에.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충무로 있는 그 충무 교차로 부근. 네. 그리고 여기 그 화면에 이제 보이다시피 그 동구 부산 진시장 쪽에 그 부분과 그리고 남구 대연 사거리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3위와 4위에 해당되는 요 곳이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이쪽 이제 유동인구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유독 그 어르신들이 좀 많다는 그런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네네. 남포동이 지금 뭐 10위권 밖에도 남포동하고 광안동. 네네. 자, 이제 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곳 중에 3곳,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10곳 중에 3곳이 이제 부산이다. 고위험 지역이라고 본다면 이게 교통공단에서 볼 때 이게 어떤 곳으로 정의를 좀 내릴 수 있는 겁니까? 네, 좀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는데요. 그쵸? 여기서 대물피해 한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빈도와 심각도를 좀 따져가지고 이 한산법을 정해서 위험도를 지역을 지정했거든요. 네네. 그중에 10곳 중에 또 3곳이 부산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순위를 보면은 5위에 부전동에 있는 서면 교차로 부근, 그리고 7위가 이제 사상구 개법동 부근입니다. 그리고 9위가 이제 부곡동 장정역 2번 출구인데요. 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이 그 부전교차로 부전동 부근에 이제 부전 재래시장이 있죠. 네네. 여기가 2020년에 노인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 지역이에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부전동, 괴법동, 부곡동 여기는 아까 다발 지역과는 다른 조사 다르죠.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네. 특히나 그 중대 사고가 더 많이 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30곳은 실제로 사고 난 곳을 얘기하는 거고 예. 지금 여기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예상이 되는 우려가 지역. 되는 지역이다. 그렇죠. 그렇군요. 앞서 맨 처음 모두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단순히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뭐 또 뛰다가 네. 혹은 여러 보행 기구를 목발이라든지 또 휠체어라든지 전동 휠체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고 유형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고 나는 부분하고 예. 무단횡단하는 부분이죠. 무단. 근데 여기서 네. 횡단보도를 건너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험했던 그 연구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만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바뀌잖아요. 예. 그럼 이게 출발하는 시간이 한 1.6초 뒤에 출발하고요. 65세 미만의 사람은 한 2.6초 뒤에 출발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불이 바뀌면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걸음이 늦다는 걸 인지하죠. 예. 그럼 빨리 건너야지만이 제 시간에 건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가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무단횡단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무단횡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길을 건널 때 좌우로 잘 살펴야 되는데 네. 일단 왼쪽 측면을 보게 되겠죠. 거기만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제 중앙선을 기점에서 오른쪽을 잘 봐야 되는데 그렇죠. 보는 것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시각이란 판단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인지가 늦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무단횡단 사고는 중앙선을 건너서 맞은편 건너편에 다 와갔을 때 사고가 나는 유형이 가장 큰 자, 특징을 첫 번째 건널 때 왼쪽에서 오는 차량은 피했으나 그렇죠. 오른쪽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무단횡단 때. 속도의 감각을 느끼는 게 아하. 잘 못 느껴요. 참 심각합니다. 아까 저 노인 보행자의 정의를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가 노인 규정을 할 때 부산이 초고령 사회 20%가 넘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노인 보행 사고가 더 위험한 이유는 지금 여러 원인으로 봤을 때 감이 옵니다만 특히나 사고가 났을 때 피해도 더 크게 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보다 근골격계 부분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예. 조금만 충격을 가하더라도 바로 이제 뼈가 부서지고 치명률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은 우리 보행 사고 전체 치명률 2.9%밖에 안 되는데, 네. 근데 노인 보행자는 치명률이 6.4%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 100건이 난다면 네. 6%는 이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실제 똑같은 속도로 차에 부딪힐 때도 그 피해나 이런 것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다는 예, 얘기죠. 몇 배가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처럼요. 어린이 차가 천천히 가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놓는데 노인 보호구역도 있죠.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 예. 실보존이라는데 노인 보호구역 이거 잘 못 봤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잘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다는 네네. 얘기인데. 그래서 전국에 2,900개밖에 없거든요. 어. 부산은 85개밖에 없습니다. 이 85개. 수치가 뭘 의미하냐면 예. 어린이 보호구역은 부산에 한 880개 정도 있는데 10%도 안 돼 있죠. 어허, 부산이. 예,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천이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159개가 있는데 부산은 훨씬 못 미치죠. 아니 지금 나온 곳들이요. 아까 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나 고위험 지역군 따져볼 때 우리보다 더 낮았던 곳인데도 네. 부산이 오히려 적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네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처벌 규정이 강한데 노인 보호구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가 법규 위반하면 속도 위반은 신호 위반인지 이게 범칙금이 2배가 부과되거든요. 네네. 노인 보호구역도 똑같습니다. 어.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런 단속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예. 잘 모르죠 사람들이.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설을 좀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네네. 법적으로 좀 더 좀 강화되지 않느냐. 이건 생각이 설치를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다른 대도시들은 다 세 자릿수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아까 화면으로 확인했을 때. 네네. 이 부분은 부산시가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일단은 노인들이 걷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운전자들도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